오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권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개회식을 우리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의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경연 시간은 재판 속에 3분을 포함을 합니다.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1분 초과 시 1점이 감점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면 앞에서 아마 시계가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시계 보고 완급 조절 잘 해서 넘어가지 않게끔 경연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첫 번째 경연팀 발표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오늘 함께 온 친구들 얼굴 한번 좀 봐볼까요? 어떻게 좀 긴장하고 있나요? 긴장이 좀 풀려 있나요? 좀 긴장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좀 함께 힘내자는 마음으로 오른손 좀 함께 좀 들어줄까요? 오른손 함께 높게 들어주시고 긴장감 좀 떨치고 오늘 후회 없이 한번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되셨죠? 자, 오른손 높게 들어주시고 학교 이름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잠시 무대 정리 후에 첫 번째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안에서 스카를 가지고 나와 최고엄 씨 아들 최열공 씨의 장골는 상담 복부를 스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결백이 최초로 119에 신고를 하여 최열공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공이는 제 옆에 있었는데 김결백 씨가 그걸 저를 찌르려는 줄 알았더군요. 우리 착한 열공이 양승을 말리려다가 제가 계속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지체장애인인 제 아들에게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돼지고를 손질하는 중이었는데 아내가 현관에서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다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정신없이 나가는 바람에. 자, 그러면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첫 번째 발표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라 좀 많이 긴장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가장 떨리는 순서인데요. 힘찬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권혁 첫 번째 발표팀 우리 창동중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렬로 서주시고요. 단체 구호 외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 앞으로 조금 나. 하나, 둘, 셋. 저희는 정의를 수호하는 저스티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동중학교 저스티즌 팀의 지도교사 심소연입니다. 저스티즌 팀이 준비한 모의재판 주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칼부림 사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평화아파트 604호와 504호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투던 중 604호의 김결백 씨 가족에게 항의를 하러 온 504호 최고암 씨의 아들 최열공 학생이 604호 김결백 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은 604호 김결백 씨이며 사건의 증인으로는 504호 최고암 씨, 피해자의 주치의 나명희 씨, 피고인의 옆집 이웃인 정이웃 씨, 피고인의 아내 한아내 씨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희 팀은 모의 재판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건의 핵심 원인인 층간소음은 최근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특히 지역사회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였고 살인사건이 아니라 상해사건으로 이를 각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인물로 사회적 소수자를 설정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웃 간의 배려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604호에 살고 있는 김결백 씨의 아들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층간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 제고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의 고의성과 우발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김결백 씨는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 칼을 들고 나왔고
김결백 씨는 싸움을 말리는 최열공 학생 팔을 뿌리치다가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검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고의성 여부를 논쟁하며 이것이 양형 결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재판 중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절차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누설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공판 절차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 모두 진술, 피고인, 변호인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 및 증거 관계 정리, 증거 조사, 검사 증인 신문, 변호인 증인 신문, 검사 피고인 신문, 변호인 피고인 신문, 검사 최종 의견 진술,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 최종 의견 진술, 최종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미 예정한 바와 같이 2018 고단 412호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김결백에 대한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결백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김결백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은 1968년 11월 11일이고 주소는 서울시 평화구 평화동 평화아파트 604호입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평화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 보았나요? 네 받아보았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였나요? 피고인 김결백은 2017년 9월 7일 저녁 9시경 평화구 평화동 평화아파트 604호에서 최고함 씨와 피고인의 아내 한한혜 씨와의 다툼 도중 집안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최고함 씨 아들 최열공 씨의 장골능 상단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최열공 씨는 이로 인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피해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큰 영향을 끼쳐 평소 실력보다 시험을 크게 못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칼을 사용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사용해 최열공 씨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형법 제254조, 제258조, 제261조에 따라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기소해 총 20년을 구형하오니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고인 재판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 제가 칼을 휘둘렀지만 원래 최열공 씨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찌르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 딴에는 저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최열공 씨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최열공은 칼을 들고 있는 김결백을 막으려다 예기치 못하게 칼에 찔렸습니다. 피고인 김결백은 앞서에도 말했듯이 최열공을 살인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김결백이 최초로 119에 신고를 하여 최열공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하고 있을 당시에 김결백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있는 최열공을 찾아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도 하고 음식도 사다 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살인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여러 정황을 형법 제51조에 의거 참작하여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나요? 먼저 김결백이 사용한 식칼을 증거물 1호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받았던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한 피고인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 남영희와 피해자의 아버지 최고함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최열공의 평소 학업 수준을 증명할 만한 최열공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여 피해자 최열공이 사건 이후 본 수능 성적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피고인 김결백이 아랫집 아들 최열공을 살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네, 저 역시 김결백이 사용한 식칼을 증거물 1호로 사용합니다.
그 당시 사건 장소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김결백의 아내인 한 아내와 옆집 이웃인 정 이웃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김결백이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치열공에 병문안을 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전병원 방문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증인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남영희 씨, 최고암 씨, 정희우 씨, 하나희 씨는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물 제1호는 피고인이 사용한 시카입니다. 맞습니까, 검사 측, 변호사 측? 네, 맞습니다. 그럼 증거 조사 시작하세요. 네, 재판장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칼은 길이 약 30cm로 매우 컸습니다. 그런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있습니다. 칼에는 고기 살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고기를 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고기를 자르던 중 자신의 부인과 아랫집 사람의 언쟁 소리를 듣고 놀라서 황급히 가다가 손에 칼을 놓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칼에는 최율공 씨의 혈흔과 피고인의 오른손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을 도마에 놓인 고기를 자르도록 든 것이 아닌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 피고인에게 사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지금부터는 증인을 통한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남영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975년 1월 2일 생이고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평화구 평화동 자유아파트 104동 104호입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할 시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나명의. 증인 선서한 바와 같이 질문에 따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자리에 앉아주시고 검사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안전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9월 7일 저녁 9시 20분경 응급실에서 도착한 최율공 씨를 담당하셨죠? 당시 최율공 씨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네, 제가 최율공 씨를 담당했습니다. 최율공 씨는 장골능 부위를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상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율공 씨는 오른쪽 장골능 상단 복부가 약 8cm 정도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출혈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출혈이 어느 정도 심했습니까?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상처의 깊이도 신경이 잘릴 정도로 꽤 깊었습니다. 피해자 최율공은 많이 불안해하던가요? 네, 우선 칼에 찔려서인지 놀란 상태였고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에는 수능 및 학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서 신경정신과에도 의뢰를 했고 현재까지도 치료 중입니다. 최율공 군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상해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최율공 씨를 담당하셨죠? 네, 맞습니다. 최율공 씨의 상처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나요? 출혈이 심하긴 했지만 생명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율공 씨의 상처 모양은 어떠했죠? 상처 부위가 고르고 일정했나요? 아니면 불규칙했나요? 상처는 조금 깊고 불규칙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상처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인 남영희 씨의 말처럼 김결백 씨가 최율공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은 안타깝고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렀을 것입니다. 사고 당일 피고인 김결백 씨에게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남영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으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최고암 증인서가 나와주십시오. 인적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생년월일은 1965년 6월 29일이고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평화구 평화동 평화아파트 504호입니다.
그럼 선서를 하신 뒤에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고함. 증인 선서한 바와 같이 질문에 따라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거짓말을 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증인 앉아주세요. 검사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해자 최일공 씨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일공 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공이는 김결백 씨한테 커다란 칼에 찔려서 아직도 병원에서 회복 중이에요. 최일공 씨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공이는 칼에 찔려서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도 몇 주 동안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최일공 씨가 아직도 회복 중에 있다 말씀하셨죠? 최일공 씨는 현재 만 19세, 즉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텐데 그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수능 시험이나 성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열공이는 원래 평소에도 전교권에 들 정도로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무조건 갈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해하더니 성적도 쭉쭉 떨어졌습니다. 칼에 찔린 그 상처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칼에 찔린 사실도 불안해하지만 수능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일공 씨의 3학년 1학기 성적표와 사건 이후의 수능 성적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성적표를 보면 원래 피해자의 학업 성적은 굉장히 높았으나 사건 이후에 생긴 불안감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아 수능 시험의 결과가 평소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 이제 사건 당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저는 퇴근 후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4호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이나 계속 시끄러워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그날따라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소음이 발생했군요. 네, 맨날 시끄럽습니다. 저는 윗집으로 올라갔더니 피고인의 아내 한한혜 씨가 나왔습니다. 사과를 받고 앞으로는 조심해달라고 조근조근 말하려 했는데 윗집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 화가 나기 시작했고 피고인의 아내 한한혜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한혜 씨와 말다툼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김결백 씨가 최일공 씨를 찌른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한한혜 씨와 좀 꽤 오랫동안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점점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그걸 들은 제 아들이 저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김결백 씨가 커다란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열공이는 제 옆에 있었는데 김결백 씨가 그걸 저를 찌르려는 줄 알았더군요. 우리 착한 열공이가 그걸 말리려다가 열공이가 저 때문에 김결백 씨의 칼에 찔렸습니다. 저 때문에 열공이가 다친 거예요. 이상입니다. 변호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최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변호사 측이 신청한 증인 정희웃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은 1987년 3월 19일이고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시 평화동 평화아파트 604호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희윤. 선서한 바와 같이 질문에 따라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만일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앉아주시고 변호사 측 먼저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9월 7일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목격하긴 했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 주시죠. 그게 9월 7일 9시경이었을 거예요. 저희 옆집에 살던 사람과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들어보니 층간소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점점 말다툼이 심해지더니 갑자기 김결백 씨가 옆집에서 커다란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툼이 계속되다 김결백 씨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김결백 씨를 말렸죠. 그럴 때 열공이가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공이가 칼에 찔렸습니다. 김결백 씨는 최일공 씨를 찌른 후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깜짝 놀라더니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 핸드폰을 들고 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와 열공의를 병원으로 이송해 갔습니다. 재판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증인 정의윤의 증언을 보면 김결백 씨의 행동에 고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도망가지 않고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정의윤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고 다음으로 변호사 측이 신청한 한한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은 1971년 10월 15일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평화구 평화동 평화아파트 604호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아네. 증인 선서한 바와 같이 질문에 따라 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자리에 앉아주세요. 변호사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평소 아랫집과 사이가 어떠하였습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랫집에서 가끔씩 시끄럽다며 올라와서 조심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이런 일로 서로 말싸움을 하여 기분이 나빠지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아랫집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환기를 시키고 있어서 그 담배 연기가 저희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본 내용은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 피고인과 동일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2017년 9월 7일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고함 씨가 우리 집이 시끄럽다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막말을 하고 말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함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제가 휠체어 소리는 어쩔 수 없는 소음이라고 말하자 최고함 씨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여자라며 막말을 했고 제가 계속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지체장애인인 제 아들에게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최고함 씨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게 되어 저와 언쟁을 하고 있던 도중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최고함 씨의 아들인 최열공과 제 남편인 김결백 씨가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칼을 들고 나왔는데 말리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남편은 평소에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칼을 휘두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칼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결백 씨는 평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 남편은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피고인의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을 측근인 아내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변호인 계속하세요. 증인, 피고인 김결백 씨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 남편은 평소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올라와 욕설을 했을 때도 점잖게 말하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최열공 씨를 찔렀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최열공이 칼을 든 남편을 향해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팔을 빼내려고 움직이다가 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최열공 씨는 칼이 찔렸습니다. 그럼 김결백 씨는 그 후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최열공 씨가 피를 흘려서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건을 가져오라 하여 제가 지혈을 했고 본인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증인 신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한한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와주세요. 검사 측 먼저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 김결백 씨는 사건 당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칼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정육점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고기를 썰고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은 제 아내와 아들 뿐이지만 그날 저희 집 앞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던 영수증이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자르다 나와 칼에 붙어 있는 고기의 살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칼을 놓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들고 현관으로 나간 것을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식칼을 들고 나가셨습니까? 그 당시 돼지고기 손질하는 중이었는데 아내가 현관에서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다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정신없이 나가는 바람에 손에 칼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측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손에 칼이 들려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손에 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를 질러서 혹여나 다쳤을까 봐 칼을 놓고 나왔는지 들고 있었는지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혹시 입원한 피해자를 방문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날 이후로 2주에 한 번 정도 병문안을 갔습니다. 일부러 열공군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때문이니 미안한 마음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피고인 김결백 씨가 최열공군에 병문안을 갔다는 안전병원 방문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무심결의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신문 모두 마치셨으면 검사, 변호사, 피고인 순서로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피고인 김결백은 최열공을 식칼로 찔렀습니다. 그가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약 30cm의 큰 칼로 위험한 흉기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흉기를 든 채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칼을 보고 당황하여 말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다가 결국 그를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생 시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수능에서 평소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을 얻었고 아직까지도 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형법 제254조, 258조, 261조에 따라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으로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피해자,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최열공 씨의 인생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에 휘말려 아직까지도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평상시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최열공을 살인하거나 상해를 입힐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고기를 손질하던 중에 급하게 나오다가 칼을 놓고 나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위협까지 당하는 아들을 보고 부모의 입장으로서 누가 바라만 보겠습니까? 단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휘두른 것뿐입니다. 비록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잘못되었지만 최열공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최열공이 그 칼을 피하려다가 실수로 찔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열공이 칼에 찔렸을 당시에 피고인은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병원에 가장 먼저 연락해 주었으며 결국 최열공의 목숨은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초에 상해를 입히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참고하여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칼을 휘둘러서 최열공 씨를 찌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최열공 씨를 찌르거나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요리하던 중 아내가 현관에서 크게 고함을 지르기를 나간 것인데 칼을 들고 있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최열공 씨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2018 고단 412호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30분 휴정 후 판결 내리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재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재판 중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집 분명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미소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상해 진단서와 증인들의 진술, 증거 시칼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과 그에서 나온 피고인 지문, 피고인 진술 조서 등을 통해 피고인 김결백이 피해자 최일공에게 장골능 상당 복부에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최일공의 고등 성적표 또는 고등 성적표와 대학 수학 능력고사 성적표로 피해자 최일공이 상해로 인해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인 칼에서 피해자의 최일공의 혈흔 후에 동물의 살점이 나왔으며 이로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이 구형한 살인미수죄는 비성립됩니다. 또한 피고인 김결백이 피해자 최일공이 상해를 입은 즉시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김결백이 초범이라는 점,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방문 기록부에 의하면 수차례 피고인 김결백이 피해자 최일공의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점, 지금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합니다. 이에 형법 제51조 조문 중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분에서 범행이 매우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는 부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형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고합니다. 본인 재판장 공정위는 피고인 김결백에게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총 징역 7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도 다시 돌아가세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팀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가도록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좀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질문 한 가지 정도만 좀 선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처음 이렇게 1팀으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이 떨렸을 건데 굉장히 떨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만 보는 과정 중에 좀 아쉬웠던 점은 각자 맡았던 역할로 재판장님 그리고 법원서기관님 그리고 변호인, 검사, 뭐 증인, 피고인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재판부 판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변호인이나 검사 측에서 증인신문하는 과정 중에 판사로서 어떤 집중을 가지고 메모를 하거나 그 뭐 말씀하는 부분에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일부 분들은 이제 뭔가 약간 웃음을 보이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정 내에서 웃음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웃길 상황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판사 역할 맡았던 분께 여쭤보면은 지금 본 사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징역 7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하셨죠. 네. 혹시 본 사안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이 법률에 의하면 단기 3년 이하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판결문 작성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의 재판이기 때문에 또한 처음에는 징역 7년만 선고하려고 했으나 이 역할에 저희들끼리 이제 다 논의를 하다 보니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살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 초범이라는 점, 평소 그렇지 않다는 점에 많이 양형을 시켜서 실제 법 내용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어떨까 생각하여서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한 거 잘 봤습니다. 아마 층간 소음 문제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뭔가 좀 고의적인 범행이었나가 이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시의성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예, 앞에서 좋은 심사평을 해주셨는데 그걸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아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앞에서 많이 해주셔갖고 그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예, 어떤 역할을 하죠? 피고인을 변호해가지고 최대한 형을 감형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 예, 예. 그런 점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최열공이 그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그 앞에 맨 처음에 피고인 진술한 거 보니까 제 딴에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여기서 혹시 변호인이 주장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정당방. 예, 네, 정당방위. 예, 그러니까 피고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그것도 한번 주장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당방위를 원래 썼었는데 이게 너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거랑 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예,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예, 그렇게 알고 예, 아주 잘 봤습니다. 혹시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정당방위를 넣었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어떤 부분을 제거하고 싶어서 저희가 어떤 걸 제거할지 논의를 해봤는데 그 정당방위가 저희가 논의를 해보니까 정당방위가 이 사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저희들끼리 의견이 나와서 정당방위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창동중학교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렬로 서주시고요. 자, 일동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리 후에 두 번째 팀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원망의 씨가 있던 안아파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기기를 끄고 산소기를 떼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든 상태인 그 사람을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흡연 문제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을 뻔했죠. 저도 남편 고생하고 보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